안녕하세요, 랭글러 리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랭글러 출고할 때 도색들 많이 하시죠. 저도 자주 보는데 얼마 전 유난히 이거 예쁜 애라는 차량이 한 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별건 아니고요. 그냥 무광이냐 유광이냐 라는 정도의 도색 질감 차이였는데 그게 별게 아닌 차이가 특정 색상의 랭글러의 전체적인 느낌을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고요. 또 이 도색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게 어떤 부위를 도색하면 보증에 문제가 된다는데 괜찮냐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잠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랭글러 하이브리드 모델이 정말 좋거든요. 저는 실제 랭글러 4x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고 있는 오너로서 이 차를 출퇴근용으로 매일같이 쓰고 있고 나들이도 가고 부모님도 모시고 하면서 장점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을 늘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숙한데 엄청 강하고 주행질감 좋고 가속 빠르고 유지비 적게 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만 너무 비싸다는 게 문제라서 더럽게 안 팔리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2025년으로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24년 물량은 할인을 조금 더 크게 해서 대부분 소진이 됐고요. 그래도 안 팔리고 남은 재고가 현재 한 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이 거의 막바지로 가는 만큼 24년 이 물량을 빨리 소진해야 하기 때문에 할인이 더 높아졌고요. 저 또한 이 모델이 제발 좀 좋은 주인을 만났으면 하는 게 제가 이 차를 2년 이상 타고 있으면서 정말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안 팔린 그 이유와 그래서 더 좋은 기회가 된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보고요. 지금이 11월인데 랭글러 재고 할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우님, 아주 그냥 개구쟁이 같은 고객분의 차량입니다. 차량 출고 마무리 작업으로 광택까지 마무리된 차량을 지금 보러 온 건데요. 상당히 예쁘다는 생각이 유독 들었습니다. 루비콘 파워탑 차량이고요. 우선 이 차량에 들어간 도색은 휠은 무광블랙, 전면 그릴도 무광블랙, 헤드램프도 무광블랙, 안개등 베젤도 무광블랙, 캘리퍼는 빨간색, 딱 이렇게만 아주 간단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루비콘은 휀다 부분이 그냥 플라스틱 재질 그대로고요. 사라는 이 휀다까지 바디색으로 도장 처리가 되어 있어서 고객분들이 루비콘 도색을 하시면 보통 사라처럼 이 휀다 부분까지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사이드 미러도 같은 색으로 도색을 하게 되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도색하는 게 전체적인 모양으로 봤을 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이날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이 차의 색상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리고 빨간색이랑 가장 잘 대비되는 색깔이 검은색이라고 하는데 그 검은색 부분이 무광인 만큼 휠과 그릴, 안개등 커버와 사이드 미러를 무광 블랙으로 하니까 까만색 파츠들이 서로 통일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빨간색의 차체가 더 돋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차가 더 터프해지고 세련돼졌다는 느낌을 이날 처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수건 사업을 하나 이룬 게 있는데요. 루비콘은 여기 보시면 본닛 옆에 루비콘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 차량의 전체적인 느낌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비슷한 예로 타이어의 그 하얀 레터링 부분이 겉으로 나오게 하는 것도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그 이유가 이런 포인트들이 왜 우리가 구찌 옷 같은 거 입으면 구찌 마크가 가슴팍에 이렇게 딱 붙어있는 것 같이 뭔가 겉으로 굳이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뭔가 촌스러운 그런 이미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 영우님께서 제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셔서 아주 깔끔하게 스티커를 떼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캘리퍼 도색하면 보증 안 되냐라는 질문을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프 본사는 차량에 손을 댈 때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 경계가 모호한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냥 센터가 아닌 외부에서 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그냥 안 된다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캘리퍼 도색입니다. 여기 하나하나 따져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지만 일단 다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도색 작업을 지프 센터에서 했다면 그 센터에서 보증 수리를 받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본인들이 소속된 매장이 운영하는 센터가 도장 판금 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런 매장에서 보통 출고 차량에 대해서 도색 작업을 의뢰하면 보통은 일반 공업사에서 도색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캘리퍼 도색이 그 자체는 별거 아닌데 탈거 작업 같은 부차적인 작업이 들어가고 브레이크 시스템을 일단 탈거했다는 게 동력 개통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 같은 이유로 보증 안 된다라고 말하기 딱 좋은 소재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말하면서도 진짜 조잡스럽다고 느껴지는 게 외부에서 캘리퍼를 탈거했다가 다시 부착했다는 이유로 보증이 제외됐다는 얘기가 여러분은 선뜻 납득이 되시나요? 만약 이런 규정이 있다면 지프 코리아가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랭글러라는 차량의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최악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아는 마케팅의 의미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고 싶게 만드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단지 광고만 주구장창해서 마케팅이 증진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근본적으로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왜 랭글러를 살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랭글러가 다른 차보다 안락하거나 활용도가 높아서 사는 차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다른 차를 사려다가 이것저것 따져보고 랭글러가 더 나은 것 같아서 사는 차도 아닙니다. 랭글러를 사려는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랭글러를 좋아해서 사는 사람인데요. 이 차가 가진 느낌, 감성을 좀 더 특별히 생각하는, 다시 말해 개성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는 자동차인데, 그런 사람들은 랭글러를 그냥 타기도 하지만 또 다른 다수는 각자가 원하는 취향대로 자신의 차량을 꾸미고 싶어하는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랭글러는 커스터마이징 자유도가 높은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자동차이고, 또 회사는 이를 홍보하고 애프터마켓 시장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상 랭글러를 사려고 봤더니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제가 많으면 물론 그 중엔 납득이 잘 되지도 않은 설명이 만무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저렴하지도 않은 이 차를 과연 끝까지 사고 싶으실까? 에라이 그냥 중고차 사서 꾸미는 게 낫겠다 라는 의견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정말 지프의 누군가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캘리퍼 도색, 센터에서 직접 작업하는 매장에서 랭글러를 구입하고 작업하시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국의 마지막 한 대 남은 2024년 랭글러 하이브리드 모델. 제가 가격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이 차가 아직까지 안 나가고 이러고 있을까에 대해서 그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동일 옵션의 가솔린 사하라 모델보다 하이브리드는 1,800만원이나 비싸기 때문에 보통 분들 같은 경우는 엄두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기름값으로 1,800만원 뽑으려면 7, 8년 걸린다는데 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실 이 차의 장점 이 연비보다는 승차감이 더 좋고요, 힘도 엄청 좋고요, 제로백 어마어마하고요, 2열 시트도 더 안락하고요, 주행 질감도 더 좋고요, 기타 등등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채널에 있는 나만 알고 싶은 랭글러 4x2의 1급 비밀이라는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강병희의 스테이션 B라는 채널에서 지프 실사용 2년 후 정리한 장단점이라는 영상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랭글러 하이브리드 모델은 미국에서 인기가 많아서 처음에 한국에 들여와도 인기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한국 시장은 미국이랑 조금 달랐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는 한국에 매년 소량씩만 들어와서 현재 24년식은 단 한 대, 25년식은 10대 미만으로 재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기가 없는 이유 두 번째는 하드탑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7대3 비율로 파워탑을 선호하시는데요. 손가락 하나로 뚜껑을 연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이긴 하지만 저는 왠지 막상 타고 다니면 잘 안 열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처음 랭글러를 살 때 뒤도 안 돌아보고 하드탑으로 했습니다. 이 뚜껑을 열면 개방감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 하드탑이 매번 손으로 열어야 하는 게 조금 번거로워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실제 그 개방감이라는 걸 직접 경험해 봤더니 파워탑을 사지 않은 걸 후회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는 파워탑과 하드탑을 둘 다 주구장창 타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저한테 하드탑 파워탑 둘 중 뭐 살래? 라고 하면 저는 단언컨대 하드탑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아니죠, 간사한 새끼 차 팔아먹으려고 말 바꾸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파워탑의 외부 소음은 나름 괜찮습니다. 파워탑은 천장이 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딱딱한 지붕의 하드탑보다는 외부 소음이 더 잘 전달되긴 하는데 저는 그 소음이 대단히 더 시끄럽게 느껴지지는 않고요. 하지만 문제는 단열에 있어 하드탑에 비해 불리하니까 여름이든 겨울이든 하드탑보다 공조기를 더 세게 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에어컨이든 난방이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공조기를 1에 놓고 타거든요. 근데 파워탑은 2, 3 정도로 해야 하드탑의 1 정도의 냉난방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공조기만 높이면 냉방이든 난방이든 해결은 되는데 공조기를 높이면 그만큼 소음이 더 커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파워탑의 외부 소음 차단 능력보다 더 거슬리는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었을 때 하드탑이 파워탑보다 개방감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 파워탑은 양쪽 레일 부분을 타고 천이 뒤쪽으로 밀리면서 개방이 되는 구조이고요. 하드탑
하드탑은 옆에 부분까지 전부 개방돼서 이 차이로 인해 뚜껑을 열었을 때 분명 하드탑의 개방감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막상 타보니까 어차피 천장 여는 게 가끔 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랭글러를 다시 새로 산다면 다시 하드탑으로 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가 인기 없는 이유 세 번째, 파란색이기 때문입니다. 루비콘이든 사하라든 랭글러의 가장 비선호 컬러는 파란색인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 가장 선호하는 색상은 검은색이고 그 다음은 흰색인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파란색 랭글러도 꽤 예쁩니다. 제가 출근길에 매일 보는 파란색 랭글러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는데 보면 일단 예쁘고요. 가끔 출고되는 파란색 랭글러를 봐도 예쁩니다. 물론 같은 조건이면 저는 당연 선호하는 색상인 검은색을 선택하겠지만 파란색이라서 3,400이 더 싸다, 4,500이 더 싸다라고 하면 무조건 파란색으로 할 것도 같습니다. 사실 랭글러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그니처 색상이 파란색이고요. 광고에도 파란색을 많이 홍보했는데 의도한 대로 반응은 뭐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휠이랑 전면부를 검은색으로 도색하면 좀 더 예쁠 것 같고요. 가끔 랭글러 에디션 모델이라고 해서 처음 보는 색이 몇 대씩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과연 예쁜 색깔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도 또 희소성 혹은 뭐 개인 취향 때문에인지 누군가는 찾더라고요. 이처럼 색깔은 워낙 각자의 취향이고 또 희소성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선택하는 거니까요. 색상에 대해서는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차의 가격을 말씀드려야 할 텐데요. 그것과 더불어 지난주부터 랭글러 연말 재고 할인이 시작돼서 그 할인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4년 하이브리드 모델은 원래 9,730만원이고요. 현재 할인은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1,500만원 할인에 도색을 공짜로 받는 것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1,600만원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 할인을 받는다고 하면 최종 구입 가격은 8,130만원이 되고요. 보통 랭글러 하이브리드 모델은 법인 명의로 구입하면 연두색 번호판이 붙었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 번호판 장착이 가능합니다. 저는 영업사원이 되기 전에 랭글러 하이브리드 모델에 처음부터 관심이 많아서 구입했는데요. 사용해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만약 이 차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랭글러 하이브리드 차량을 새차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말 할인이니 재고 할인이니 하는 그 할인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내용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이 11월 10일이고요. 지난주부터 지프 홈페이지를 보면 그 할인이 1,000만원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 10월까지는 할인 600만원과 연장 보증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상 지난달과 비교하면 약 200만원 정도 할인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고객은 이제부터 1,000만원은 기본이고 그럼 여기서 너는 얼마 더 해줄 수 있는데? 라는 질문이 시작되게 되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차를 살 때 어디 가서 사야 가장 비용을 최대한 아낄 수 있고 어디 가야 가장 금전적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말씀드리면 어딜 가도 비슷비슷하다입니다. 자동차는 어차피 공급받는 곳이 한 곳이고 같은 제품을 가져다 얘도 팔고 쟤도 팔고 하는 일반 유통상품이라서 할인 금액은 다 거기서 거기일 수밖에 없고요. 어떤 한 영업사원이 아무리 양아치인들 소비자에게 대단히 사기를 칠 수 있는 구석도 크게 없습니다. 그럼 랭글러를 살 때 아무데나 가서 사라는 거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뭐 대단히 큰 실패 위험이 존재하진 않지만 이왕 따져볼 거라면 지금처럼 할인 얼마예요? 프로모션 어떻게 돼요? 라는 것보다는 좀 더 현명하게 따져볼 게 더 있지 않나 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차파리들은 고객에게 할인을 더 못해줘서 안달입니다. 할인을 더 많이 해야 자신의 경쟁력이 생겨서 그런데요. 이게 올리고 싶다고 올릴 수도 없고 내가 올리면 남도 올리기 때문에 지금 이 할인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국 최대 할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이건 뭐 그냥 정상적인 어휘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동차는 고가의 물건이고 사기 전에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되는 즉 고관여 제품인데요. 특히 랭글러 같이 독특한 장르에 속한 차량은 더더욱 그렇고 이런 고관여 제품은 내가 그 제품을 구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이든 사후든 관리가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구입하는 내가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원하는 것을 실행하고 구입 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꽤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 그것은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게 영업사원이 될 텐데요. 각자의 기준은 모두가 다르겠지만 소통이 빠르고 얘랑 말하면 좀 대화가 되고 사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사실구리 거짓말 안 하고 등이 있으면 꽤 성공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주변 매장에서 여러분의 좋은 랭글러 파트너를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랭글러가 좋아서 랭글러를 팔고 있는 남자 랭글러리안이었습니다.